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헌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LG전자가 7월 31일부터 스마트폰 사업 그 영업 중지를 결정을 했죠. 지난 4월 5일 날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사업의 영업 중지를 둘러싸고 약간의 좀 오해를 야기할 만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짤막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월 7일 날 나온 기사죠. 1분기 그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1분기 최고 실적 갈아치웠다. 그러면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사상 최고치다. 자, LG전자는 최근 만성적자 사업인 스마트폰 사업 MC사업본부의 영업을 중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오는 7월 31일부터이지만 회계장부에서 빠지는 것은 2분기부터다. LG전자는 2분기부터 MC사업본부의 실적을 회계 처리해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사업의 영업을 중지를 하는데 7월 31일부터 지금 회계장부에서 아예 2분기부터 LG전자의 회계장부에서부터 빼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LG전자, 가전이 끌고 TV가 밀고 해서 2분기에 영업이익 12년 만에 최대다. 자, 최근 기사죠. 7월 7일 날 나온 기사인데, 자, LG전자가 가전과 TV 부문의 판매 호조로 1조 원이 넘는 그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2분기 기준으로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 증권가는 올해 하반기에도 LG전자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해왔던 MC사업본부가 이번 2분기부터 중단 영업 손실로 처리되어 일반 회계 처리에서 빠짐에 따라 올해 LG전자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일반 회계 처리에서 빠진다. MC사업본부가 2분기부터 중단 영업 손실로 처리되어 이 말은 알겠는데 일반 회계 처리라는 게 뭐죠? 일반 회계 처리에서 빠져버린다. 자, 이 일반 회계 처리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MC사업본부의 그 실적이 2분기부터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서 올해 LG전자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업, MC사업본부죠. 자, 영업 정지 결정이 4월 5일 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 정지 결정이 된 사업은 우리가 중단 사업이다 또는 중단 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회 결의가 4월 5일 날 있었고요. 그러니까 1분기 지나자마자 바로 이사회 결의를 했고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 시점은 7월 31일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자, 생산과 판매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사업. 자, 그러면 LG전자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H&A, 뭐 냉장고, 세탁기, 또 HE, 자, TV하고 모니터, VC, 그 다음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LG전자가 거느리고 있는 그 종속기업들이 그 영위하는 사업들,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있죠.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LED 같은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사업이라고 합니다. LG전자가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 이 계속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은 영업이익 단에서부터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MC사업본부, 자, 이동 단말기, 스마트폰 만드는 이 MC사업본부는 사업을, 영업을 중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 사업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에는 반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영업이익 단에는 집어넣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분기에 LG전자의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계속 사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단에다가 반영을 하지만 MC사업본부는 중단 사업이라고 해서 회계장부에서 완전히 빼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단에다가 반영은 안 하지만 영업이익단 밑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가상의 수치입니다. 자, 2021년도 2분기에 LG전자는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매출액은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게 계속 사업의 매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이익이 20이다. 이거는 이제 계속 사업의 영업이익이 2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의 수익, 또 영업외의 비용, 또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사업과 관련된 수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100이고 영업이익이 20인데, 영업외의 수익 5를 더하면 25, 영업외의 비용 10을 빼면 15, 그래서 세전이익이 15인데, 법인세 비용을 5를 빼니까, 자, 계속 영업 당기순이익이 10이 산출되는 겁니다. 계속 영업 당기순이익으로 10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MC사업본부, 즉 중단 영업의 당기순이익도 산출을 했더니 6억 적자더라. 그래서 이 계속 사업 당기순이익하고 중단 영업의 그 당기순이익, 당기순 손실이죠. 이 6을 계산을 하면 2분기 전사 당기순이익은 4로 계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단 영업의 당기순이익도 산출을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회계장부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단 영업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31일부터 영업활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21년도 2분기의 손익계산서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구합니다. 자, 중단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 또 중단 사업의 이익을 구하고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활동에 따른 세후 순이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사업부는 영업활동이 중지키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나 이 무형자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산의 손상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영업활동이 중지된 스마트폰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중에서 손상된 것들을 가려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 이제 손상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중에서 또 처분해야 될 것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 과정에서 손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영업활동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뽑아서 법인세 비용을 반영을 하면 세후 순이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세후 순이익하고 자산 손상이나 아니면 유무형 자산을 처분을 해서 발생시킨 손익, 이거 세후 순이익, 두 번째 세후 순이익, 1번 세후 순이익하고 2번 세후 순이익을 이것을 더하면 중단 사업 전체의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전사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단기순이익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 연간 전사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매출, 영업이익, 영업외의 수익, 영업외의 비용,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 이렇게 쭉 계산을 하겠죠. 자, 올해 연간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은, 자, 요것은 계속 사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MC사업본부 것은 나중에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영업과 관련된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 400이다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MC사업본부의 그 중단 영업에서 발생되는 당기순이익 이렇게 150을 뽑아냈는데, 이것은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당기순 손실이 났더라.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 LG전자의 당기순이익은 400에서 마이너스 150이니까 25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자, 2022년에도 그러면 중단 영업 MC사업본부의 당기순이익이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올해 7월 1일부터 LG전자가 MC 그 사업본부 영업 활동을 중지한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전면적으로 영업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새로 휴대폰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휴대폰을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활동만 중단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판매되어서 지금 다 유통되고 있는 뭐 스마트폰 부분이라든지 지금도 아직도 여러 가지 영업적으로 7월 31일 날 영업 활동 중지 이후에도 영업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영업 손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7월 30일 날은 그냥 공식적으로 영업 중지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형태의 그 영업 손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중단 사업의 영업 그 손익이 반영이 되는 거고, 내년에 가서는 만약에 올해 그 MC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외부에 판매할 것은 판매를 해서 그와 유무형의 자산과 관련된 그 처분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완전히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중단 사업과 관련된 손익이 발생될 게 없지만,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MC사업본부의 그 잔류 유무형 자산 같은 거를 뭐 외부에 매각해서 처분 손익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에서 뭐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 손상을 인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내년에도 규모는 작겠지만 그 중단 영업에서 그 손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LG전자의 재무제표에는 영업이익단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아랫단에 그 중단 영업 당기순이익이 반영되어서 LG전자 전사의 그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LG전자의 그 MC사업본부가 2분기부터는 회계 처리에서 완전히 빠져버린다, 뭐 중단 그 영업 손실이 되어서 뭐 일반 회계 처리에서는 빠져버린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조금 그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